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14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하루도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33분이고요. 어제부터 제가 이제 제시 리버모어의 지금 이 사진이 제시 리버모어고요. 되게 깔끔하게 생기셨죠. 그래서 책 이름이 주식 매매하는 법이라는 도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초반편은 제시 리버모어의 일대기를 좀 이야기 형식으로 한번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시 리버모어가 사용했던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씩 짚어드리면서 좀 가능하면은 실전 사례까지 대입을 해가지고 안내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어제 이제 진행해드렸던 내용이 제시 리버모어가 가출을 해서 호값한 주사로 첫 직장을 잡고 소년 동료와 함께 그 사설 증권 회사를 통해 첫 주식 투자에 입문하게 된 내용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이어서 제가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는 어린 나이에 이 첫 주식 투자를 성공을 어쨌든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자금을 1000달러까지 불리게 됩니다. 그때 제시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가 되기로 그때 이제 결심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서 좀 염려가 있었지만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20세 무렵인 20살 무렵인 1897년이 될 때까지 그 사설 증권 회사를 통해서 계속 거래를 했고요. 좀 적극적인 매매 스타일로 어제 말씀드렸던 그 꼬마 노름꾼이라는 별칭을 얻었고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를 너무 잘하고 수익이 뛰어났기 때문에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설 증권 회사에서는 제시의 주식 주문을 받는 것을 종종 거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시가 사설 증권회사 막 보스턴, 뉴욕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제시의 이름이 그냥 사설 증권회사 그 업계 쪽으로 확 퍼져버리자 제시는 매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가명으로 거래를 했던 적까지 있다고 합니다. 어제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사설 증권 회사는 일반 증권 회사와는 좀 다르게 카지노의 개념이라고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시는 이 사설 증권 회사에서는 좀 너무나 위험한 존재였어요. 그 이후에 제시는 사설 증권 회사 출입 금지까지 당해서 이제 아예 매매를 할 수 없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다행인 건 이제는 20살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증권 회사를 통해서 주식 투자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시는 뉴욕으로 진출을 해서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2,500달러 첫 초기 자금을 2,500달러로 주식시장 이제 진짜 주식시장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좀 잘 안 됐던 게 실제 주식 투자 시장은 사설 증권 회사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시에게 첫 번째 파산을 안겨주게 되고요. 한때 어린 나이에는 뭐 거의 한 10,000달러까지도 수익을 달성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 한 번에 모든 돈을 이제 잃음과 동시에 증권사 직원에게 빚까지 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근데 제시는 어떻게든 돈은 복구를 하고 빚은 갚아야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그 사설 증권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명을 찾아가지고 본명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출입 금지를 당했으니까 가명을 찾아서 몰래 다시 한 번 더 사설 증권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었고요. 정말 대단한 게 다시 한 번 더 한 10,000달러까지 자금을 키워서 빚까지 다 상환해버리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게 무슨 뭐 한두 달 만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좀 몇 년이 지나고 24살이 된 제시는 진짜 증권회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식 투자를 도전을 하게 되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한 10,000달러까지 자금을 키웠으니까
$10,000에서 $50,000까지 자금을 불렸지만 또 한 번, 좀 착오로 두 번째 파산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설 증권회사하고 좀 달랐던 이유는요. 지금처럼 저희가 이제 주식하는 이 시대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 시대와는 정말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는 있거든요. 그때 당시 그 증권 시세 표시기에 나타나는 체결가가 실제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 30분이나 1시간 정도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뭐 매수도 할 수 있고 또 공매도 포지션도 이제 잡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시는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려고 낸 매수 주문이 더 높은 가격에 체결이 되는 바람에 그때 좀 큰 손실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해요. 이 사설 증권회사 같은 거와는 좀 다르게 아무래도 이 시간에 그런 이제 그 시간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른 호흡으로는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걸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제시 리버모어는 조금 생각을 조금 한 게요. 아, 시장을 예상하려는 것은 도박이구나 라는 정의를 이제 내렸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뭐 향후에 시장을 움직임을 적중시키는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잖아요. 그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시장 상황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때에만 그 신호에 대응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시는 이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세 부류로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초보자들로 이들은 이제 자신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당연히 잃게 되어 있었으므로 첫 번째 부류는 이제 호구라고 불렸고요. 이거는 이제 제시의 책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니까 너무 불편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분류는 이제 준호구라고 분류를 했는데요. 이 두 번째 부류는 어느 정도 거래 경험을 지니고는 있지만 자신들 스스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호구들이 제시하는 견해를 공부하는 사람들로 이 준호구라고 분류를 했고요. 이 첫 번째 순수한 호구들은 매매 원칙 등이 없는 상태로 묻지마 매수로 간혹 강세장에서 수익을 올리지만 단 한 번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그동안 벌었던 수익을 모두 반납하게 되는 게 이 첫 번째 부류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두 번째 준호구에 속하는 부류는 보통 하락할 때 매수하기를 즐기거나 하락하기만을 기다리면서 할인된 금액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은 하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조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류는 타인에게 자발적으로 조언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타인의 견해를 무시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보통 이 부류의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오래 살아남고요. 빈번하게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이 모든 투자자분들이 호구를 거쳐서 준호구에 속하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과정으로 좀 건너오시기를 바라고 저 또한 호구가 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이 호구라는 단어가 조금은 듣기 불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절대 아니고요. 이 제시 리버모어의 도서에서 가져온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회원님들이나 아니면 일반 투자자분들은 충분히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좀 해보고요. 내일도 제가 다시 좋은 내용으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